이 많은 자를 성령님 감화하시며지요 부가 은혜 사랑받아 가난하게 합소서 점과 나중 대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합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로 인해 온 인류가 지금까지 이르러 참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온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걸음 위에 저희들이 남기는 자료를 통해서 정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에 모든 인간들이 참으로 달려나가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2012년부터 인류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과제. 이런 과제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2020년 2월 20일부터 작년이죠. 지금 꼭 그렇게 꼭 1년이 되네. 1년이 14일이니까 오늘 2월 14일이니까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 말씀이죠. 대한민국. 당시에 이 말씀이 나올 때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을 듣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망하는 갑다 하는 정도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때 이거 별로 그렇게 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한민국을 현재 우리나라 지칭하고 있잖아요. 이 단어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그냥 예사로 넘어갔어요. 지금도 예사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2012년부터 인류 종말 시대를 외치는 사람 입장에서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저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연결되어질 때, 그게 2020년 2월 20일 1년 전입니다. 요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겠구나 하고 연결되어질 때는요, 이것이 2012년부터 준비했던 인류 종말 시대를 지금 들추어내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 사인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중국에 있는 코로나를 대한민국에 유입할 때, 이거는 분명히 대한민국에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인류에게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의 섭리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그때부터 만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자료. 그래서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 이걸 새삼스럽게 복음으로, 이건 역시 그전부터 준비됐던 자료를 이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 임마누엘을 모든 나라에 적용시켜서 이것 자체를 복음으로 각 나라에 전달할 때 각 나라에 있는 역사, 그 역사의 정체성을 임마누엘 하는 복음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맞자 하고 선포를 한 겁니다. 이런 선포된 흔적이 2020년 한 해 동안 바로 요거죠. 2월달에 되어가지고 이것이 달달이 가면서 주어지는 사건. 6월 1일 날 미국 망했다. 7월 15일 날 이스라엘 망했다. 8월 23일 날
교황제도 인류전쟁 선포, 그리고 10월 28일 날 한미 대교황전의 협력관계다. 이제 미국하고 대한민국이란 한국하고는 어떤 그 종속이 아니고 이거는 협력관계다. 그렇게 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11월 20일 날 예수의 계명 강구하고 열이 넘어왔는데 요때쯤에서 아마 그랬을런지 모르겠어요. 11월, 12월 요때쯤에서 대한민국의 자리가 요거 분명하게 11월 22일 요 주변입니다. 11월 3일 지났어죠.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이 세 나라, 요거 10월 28일 날 요거 이야기할 때 그랬구나.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관계에서 한국은 선지자적인 위치를 받았다. 요걸 지금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 들어왔고, 사실은 2021년도에는 이걸 월별로 이걸 안 하려고 그랬죠. 이거 뭐 생각 없이 했습니다. 왜냐면 2020년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이게 1월 20일 날 들어와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말이죠. 바이든이 쇼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 취임이. 그리고 1월 30일 날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반역죄를 하면서 대통령이 앉아있는 그 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작년보다 더 이게 날짜가 되어지는 사건에서 일어난 날짜가 더 쏘무는가 말이에요. 더 엄청난 사건들이 펑펑 터져요. 2월달에 들어가서도 그렇잖아요. 2월달 들어오자마자 말라키 주교 예언이 우리 손에 들어오면서 그때 프란시스코 현재 교황이 구금되고, 이스라엘하고 교황하고 관계가 1500km 되어지는 통로를, 지하 통로를 그 지중해에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금괴를 말이죠. 수백 톤을 쌓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수백 톤. 그게 뭐 내가 말로 쌓는 게 아니라, 저는 수백 톤, 이런 터널이 있다는 거죠. 우리 1500km가 있고, 거기에 금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였다는 거야. 바티칸, 이스라엘의 지하터널. 이게 내가 만드는 자료 아닙니다. 약초 산행이라는 데서 만드는 자료죠. 저는 여기를 캡처한 거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체가 전시안을 한 이런 복장을 가지고 바티칸에 하는 그 행위에 이스라엘도 같이 동조한다 하는 하나의 서로 간의 동맹, 이게 동맹관계 되라고는 될 수 없는 관계인데, 이게 동맹이치로 지금 현재 이런 자료가 남아있어요. 그것에서 또 분명한 거는, 지금 봐봐요. 교황이 머리 쓰이고 있잖아. 유대인들 앞에. 이런 자료들. 이런 그 정황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2월 6일 날 그 3.1절 예비 국민대 정가원 목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3.1절 예비 국민대에 박천정 의원이 또 한 내용, 어제도 토요일에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자료를 한번 같이 공유를 할까 하고 지금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국내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암들입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조국,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을 지키는 자유민주 체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백척간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척의 꼭대기에 간당간당 매달려 있는 이런 상태를 백척간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질서, 법치주의, 삼권분립, 시장경제 원리, 평화적 통일, 북핵 폐기 등 이런 일련의 정책들이 문재인 정권 4년 지나 5년 차에 들어서면서 완전히 파괴, 훼손, 그리하여 우리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백척간도에서 조금만 흔들려도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부러지거나 할 그런 위기의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형식상 수권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총통이 원하는 것은 총통의 명령으로 통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수권법이라도 만들어가지고 독재를 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은 그런 수권법도 없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국회를 통해 가지고 폭력적으로, 입법 독재가 아니라 입법 폭력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5.18을 비난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가를 물리고 북한 전단 금지법을 만드는, 그래야 자유우방 세계의 우선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을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법 외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입법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여러 법률들은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법률들을 거침없이 이들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법부, 이 정권 들어서서 이 정권의 적폐 일부가 기소됐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나마 일선 법관들 3,300명의 법관들 중에는 양식껏 용기를 가지고 이 정권에 저항하거나 반대되는 판결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류의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난주일에 임성근 판사라고 하는 일개 판사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을 하였습니다. 집권 여당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폭력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숫자로. 근데 문제는 대법원장 김명수라는 사람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임성근 판사가 대법원장을 만나가지고 나를 이 정권 들어서고 사법농단이라 그래가지고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내 임기가 금년 2월 말이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내장 수술을 해서 건강도 나쁘니 내가 사표를 내겠다. 그랬더니 무슨 말로 이를 거절했느냐. 너는 탄핵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내가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이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이 정권이 사법부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 그 사표 수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해야 할 소리입니까? 미쳤어. 정신이 나갔어. 이 행태야말로 완전히 휘하의 법관을 문재인 정권의 탄핵의 제물로, 누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물이 아니라 뇌물이다. 임성근 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치는 뇌물로 바쳐가지고 국회에서 탄핵하게 해서 정권의 불리한 판결을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대법원장이 발맞춰가지고 사표 처리를 거부하고 탄핵의 길을 열어줬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월요일날 김명수란 자가 출근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만일 출근한다면 저는 지금 제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데 화요일날 아침 출근길에 저 혼자라도 가서 한번 막아볼 생각이에요. 저와 제 동료들, 저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런 자가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은 입법, 행정, 사법부 이 3부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판사하고 나눈 그 대화록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대화록이 없었다고 한다면 임성근 판사가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몰릴 뻔한 일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민주당 실세 의원들은 대법원장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판사가 대법원장하고 면담하면서 어떻게 녹취를 하느냐, 이게 녹취를 하느냐. 일반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믿질 않아요. 임성근 판사가 이미 2차례에 걸쳐서 법원 행정 차장을 통해 사의 표명을 했는데 대법원장이 거부한다고 하니까 그 의도가 의심스럽고 그 의도가 정부 편향적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녹취를 했는데 이 녹취를 알았다고 한다면 인간 임성근은 완전히 몹쓸 사람 취급을 받고 거짓말쟁이가 될 뻔했는데 이 녹취록 때문에 김명수가 거짓말쟁이로 판명됐습니다. 지금 해외 토픽에 대한민국 대법원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탄핵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게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이렇게 손상시키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참아내야 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탄핵회의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그래, 이 국회가 임성근이라고 하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탄핵을 해야 할 순간입니까? 만일 이 국회가 제정신이 바뀌고 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국회의 탄핵 이론은 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청중의 앞에 없어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만은 누가 이 국회의 탄핵 1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그렇죠. 문재인이가 탄핵 1호가 되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에 그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 착수가 돼가지고 기소도 되지 않고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언론에 보도된 국정농단 사건 그것만으로 따지고 보면 풍문만으로 그는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작년 1월 달에 13명이 기소될 때 그 공소장에 40배 이상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을 위하여 대통령에 의해서 송초로 4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공소장에 표시되어 있고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울산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도 그것이 청와대 지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는 이상 요 두 건의 수사 기록과 공소장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되겠다 마땅한 일인데 이 국회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리는. 감사합니다. 이번에 북한에 이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하는 문건이 이렇게 폭로되어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작성했던 것이. 그게 암호로 뽀요이스, 이게 뭐 체코 말로 이게 북이라는 뜻인데 북쪽, 노스, 뽀요이스, 그리고 북원추, 북한 원전 추진. 이 문서를 어제 국회에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그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발뺌을 하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래 국장과 과장이 이런 아주 위험한 이 문건을 만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다 위에서 묵인하거나 지시하거나 종용하거나 최선으로 장관의 지시라도 받아서 만들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정권은 기본적으로 반미, 항일, 친중, 종북 정권이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줄 수 있다. 남쪽의 원전은 폐쇄하더라도 북한이 원하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기 전이라도 종전선언을 하고 제재가 해제되면 원전이라도 눈 딱 감고 지어줄 그러한 속성을 가진 종북 정권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서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윗손은 저 꼭대기까지 분명히 닿아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정부 여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보궐선거의 성질상 이 투표율이 낮은 데다가 야권이 지리밀렬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정권은 공매도 주식 문제,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5년이나 10년 뒤에나 효력이 나올 터무니없는 걸 어저께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이라 그러면 서울, 부산 합하면 그게 벌써 1,500만 명쯤 되니까 그 서울, 부산에 전 국민에게, 그리고 선별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선거 전에 퍼붓겠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이 서울시장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나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도하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 당이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싸웠다고 한다면 어째 민주당이 부산 그리고 서울의 시장 후보를 낼 수 있습니까? 그들의 당헌 당규에는 자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있게 될 때는 절대 입후보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이것을 국민에게 호소해가지고 당헌까지 개정했는데, 이걸 당헌을 이번에 개정을 했는데 그 정족수도 부족해요. 누가 시비를 걸면 그 개정이 무효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당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안면몰수하고 내로남불이 원칙 없이 가능한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 무슨 일이든지 한다. 북한의 원전도 지어줄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한다. 자, 이런 정권을 상대로 이제 야당만을 믿고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백척간두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극단적 위기에 처해있는 이런 순간에 이 대통령의 임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에서 내려오게 해야 돼요. 끌어내려오게 해야 돼요. 끌어내려오게 하는 것은 국회의 야당 몫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싸울 이기와 지략과 능력이 상실된 사람, 오로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저항권 행사의 제1회가 돌아오는 3월 1일 코로나로 광화문 광장을 메워놨다 하더라도 뒷골목은 열려있고, 전국 방방곡곡에 뒷골목 열려있고, 시골의 농로도 열려있고, 이게 분출하는 국민들이 지금 백척간두의 조국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 나서서 그 열기를 청와대 쪽으로 향하게 해서 견디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1차로 우리는 3월 1일 날 총궐기에서 해야 할 절박한 순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 자료는 사람 수가 유대인들 지금 여기 5명하고 여기 요 율펠러 가문 같아요. 여기가 로스차일드 가문 같고 헨리 키신저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 이 사람은 뭐 참 못 본 듯이 이렇게 뭐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집중하고 있는 이런 환경. 교황이 고개 숙인다. 교황은 고개 숙이지 않는 존재죠. 다른 사람들이 다 고개 숙이니 원래 거꾸로 된 거죠. 원래 이미지를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교황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이런 그림을 우리는 그냥 무심하게 지납니다. 근데 이 무심하게 지내는 이 그림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치 이면에 이들이 관계없다.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은 세상 사는데 아마 혼자서 산에 사는 거, 아무리 그 아파트 속에 있고 뭐 큰 재물,
재물을 못 만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물 만지는 위치도 안 돼요.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뭐 참 사회생활을 많이 한다고 해도 껍데기죠, 껍데기. 이 내용을 모르면 이 그림하고 자기가 현재 있는 환경하고 무관하지 않다. 바로 이 그림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이게 올바른 거고, 이렇게 봐야 미국의 현재 대통령 선거 부정으로 인해서 지금 트럼프가 미국 사회에서 나타내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적어도 내가 뭔지 예견,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고 그로 인해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장은 안 오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당장 오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장은 안 오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지난 뒤에는요 반드시 영향이 간다. 이 그림은요 일종의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쓰나미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 인식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정치범 수용소. 여기 정치범 수용소 있다가 탈출한 아주 그 석방돼서 나온 여자가 간증했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너희가 이 사람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죠. 김일성을 수령님을 모시는 우리가 사는가, 안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보자 하고는 달려가서 용광로 펄펄 끓는 센 물통을 끌고 하고는 지금 요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센 물을 부어가지고 이 사람 보는 데서 바로 시커먼 시체로 변하는, 사람이 바로 시커먼 시체로 바로 변하는 거예요. 이런 그 정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걸 모르면서도 그거하고 내하고 남한에서 사는 내하고 관계없는 일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 교황에 의해서 아무 영향이 없다. 교황하고 저라는 그 사람들은 영향이 없다. 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 통해서 똑같으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리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인류 종말 시대를 알린다. 근데 이것이 2월달에 들어서서는요, 이제는 2월달 들어서 태양계 종말로 바뀌었습니다. 태양계 종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내용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얼마나 급하게 흐르고 있는지를, 이 내용까지는 뭐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오늘 여기 마칩니다만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한 해 지금 2월달까지 넘어오는 이 과정, 아직 2월달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요. 입에서 나오는 대로, 표현되는 대로 그대로 나타난 이런 일을 보면서 한 개인이 이걸 감당하기는 또 그렇다고 해서 개인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걸 온 인류가 인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인지시키느냐? 사람 혼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선지자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이런 섭리를 보이고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